네, 2020년 1월 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전기기관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기관차, 전기차 느리면서 원전 없애는 것은 뭔 고집? 오늘의 제목입니다. 앙천대소할 난센스고, 네, 앙천대소할 난센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그렇다는 겁니다. 1월 4일 원주역에서 앞으로 중앙선을 달릴 KTX 이음 초고속 열차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KTX 중에 서울 부산 달리는 거는 뭐라 그러죠? KTX 산천이라 그러던가요? 그건 300km를 달립니다. KTX 이음은 한 200km 정도 달릴 겁니다. 안동까지 가나요? 중앙선을 달리게 되는데 조금 경부선보다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를 이제 많이 보급하겠다는 건데 서울 부산가는 빨리 가야 되지만 딴 데는 아직 뭐 그럴 조건이 아닌 데가 많으니까 탄선도 있고 하니까. 이날 문 대통령은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차를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인 KTX 이음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차를 대표적인 녹색 교통수단으로 강조하며 KTX 이음이 그 중에서도 으뜸이다. 전기로 달리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디젤 기관차의 70%, 승용차의 10%, 15%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청와대는 이날 행사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지역 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철도 분야에서 한 번에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2029년까지 모든 여객 열차를 KTX 이음으로 교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7만 톤가량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 원주 제천 구간에는 4세대 철도 무선 통신망을 설치하고 중부 내륙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나온 김에 한마디 합시다. 중부 내륙 지역 발전을 꾀한다면요. 제가 이 토목 분야 SOC에 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하려면요. 낙동강과 한강을 잇는 한반도 대운하를 했어야죠. 철도보다 훨씬 수송이 많고 관광이 잘 되는 게 운하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게 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입니다.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못하게 하긴 했지만 완전히 같이 막아버렸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았던 4대강 운하가 한반도의 내륙을 발전시키는 방안이었죠. 그건 다음 기대가 되면 제가 한번 또 어떤 전문가를 모셔서라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안일하다고 보는데, 자, 이 디젤 기관차를 전기 기관차로 바꾸면 이산화탄소가 더 올라오겠죠. 근데 전기 기관차가 쓰는 전기는 더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발전소를 더 돌려야 되잖아요. 짓거나. 발전소를 돌리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관차에서 나오던 이산화탄소가 발전소에서 더 나오면 장소만 바꿨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기기관차를 투입하려면은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발전소를 돌리거나 더 짓는 방안을 찾아야죠. 근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소가 뭡니까? 수력발전소죠. 수력발전소. 또 뭐가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신재생 발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게 다 이제 탄소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 다음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발전량을 봐야죠. 수력발전소는요, 양이 참 미미합니다. 우리나라 수력발전소들은 석탄발전소나 석유발전소, 그건 다 이산화탄소를 생산하죠. 원자력발전소는 생산하지 않죠. 그건 탄소가 안 나오지만. 에 비하면 10분의 1, 20분의 1 너무 작습니다. 더 이상 지을 데도 없고요. 신재생 발전소는요, 더 양이 수력보다 더 적어요. 네. 근데다가 발전 단가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산 꼭대기에 지어야 되고 어디 져야 되고 시설비는 엄청 들어갑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날씨가 나쁘면은 생산을 못 해요. 풍력발전소는 바람 안 불면 안 돌아가죠. 밤 되면은 태양광은 못 돌아가죠. 굉장히 비싸고 불안정한 전기가 신재생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입니다. 그러면 탄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가장 값싸게 그리고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게 뭐냐? 그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네? 그래서 탄소 제로를 하려면 우리나라 모든 디젤 기관차를 전기 기관차로 바꿔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하려면 그들이 쓰는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원전을 지어야죠. 그러나 언제입니까?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 폐쇄식인가에 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선언한 이후로 문정권은 원전 안 짓겠다는 게 요지부동이잖아요. 이러면서 무슨 전기기관차를 다 바꾸겠다 그런 헛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신한울 3, 4호기를 지으면 좋은데 이걸 지금 고집스럽게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네? 신고리 5, 6호기도 못 짓게 하려다가 그거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실패했으니까 넘어갔는데 짓게 했는데 신한울 3, 4호기는 공론화위원회도 안 열고 그냥 틀어막고 있잖아요. 네. 또 지난 크리스마스 때인가 뭐 공청회 뭐 한번 열어갖고 문재인 정권 산자부 중심으로 9차 전력 수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기를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확보했는데 그런 전기를 확보할 때 큰 전제가 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원전 증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대통령은 1월 4일 날 원주역에 가서 KTX 이음 개통식에서 모든 디젤 기관차를 전기 기관차로 KTX 기관차로 바꾸겠다 소리를 하니까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하나 설명드릴게요. 소형 말고 대형 디젤 기관차는요 전기로 달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디젤 엔진을 가동하죠. 가동해갖고 그 돌아가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립니다. 디젤 기관차 안에서. 그 발전기에서 나온 전기를 갖고 디젤 기관차가 달리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게 뭐예요? 잠수함이잖아요. 잠수함도 디젤 엔진을 돌려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일정한 전기로 달리는 게 잠수함이죠. 비슷한 원리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일단 여객을 실은 기차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속도가 일정하게 휑 가잖아요. 자동차를 몰면 밟았다 섰다 가다 서다 막 킁탕킁 가지만 기차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잠수함도 물속 가니까 고속주행, 정속주행 하잖아요. 이렇게 정속주행할 때는 전기 모터를 돌려서 가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디젤 엔진으로 돌려갖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로 갑니다. 근데 자주 속도 전환을 한다 그러면 디젤 엔진으로 가야죠. 디젤 엔진만으로 돌려야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잠수함도 만약 디젤 엔진만 돌리게 되면 그 CO2 때문에 승조원들이 나중에 죽어요. 못 견뎌요. 그래서 물에 수면에 올라와서 산소를 넣어주고 바꾸는 겁니다. 이 전기차의 약점은 힘이 약한 겁니다. 디젤 엔진이나 휘발유차는 힘이 좋죠. 앞으로 이제 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자동차도 전부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거는 힘이 약한 전기차라는 게 문제입니다. 뭐 골프장 가서 카트 타는 거는 카트는 뭐 빨리 안 가니까 되지만 그래도 막 스틱 넣고 막 왜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스틱 타는 건 이게 더 가속이 빠르기 때문이잖아요. 오토보다가도. 이 강한 힘을 내려면 역시 휘발유차가 최고고요. 그다음에 디젤차, 그다음에 LPG라도 태워야 됩니다. 네. 자동차는 기차와 달리 정속 주행을 할 수도 없고 섰다 가다를 해야 되니까 전기차를 만들기가 조금 더 문제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걸 기술적으로 푼다고 하더라도 지금 휘발유차만큼 가속 감속이 빠르도록 한다고 하는 걸 만들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는 이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전기값이 싸야 됩니다. 전기값이 싸야만 전기자동차가 이 가속이 빠른 디젤차나 휘발유차를 이기고 팔릴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생산이 늘어나면 휘발유 소비가 줄어드니까 값이 떨어져서 휘발유차도 값이 떨어질 거예요. 전기차가 더 싸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한 축인 발전소에서 나는 전기값도 뚝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예. 전기차의 구동력이 좋게 하는 건 현대차나 기아차가 고민할 거고 값싼 전기는 한국전력이나 한국수력원자력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죽어도 못하겠다는 게 누군가? 문재인 정권이라니까 내가 참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걸 참 이걸 신재생으로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깨끗한 물을 목이 말라서 양껏 마시고 싶다. 싸게 이렇게 하면서 깨끗한 물을 값싸게 양껏 만들어주는 정수기는 버려버리고
비싸게, 그리고 이만큼 생산했다가 생산 안 하다가 그것도 매우 적게 생산하는 정수기를 갖다 놓고 물 먹어라 하는 정부가 있으면은 국민 여러분은 그 정부를 좋다고 하실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신법입니까? 자기 말 한 말 한 게 실수였기 때문에 판도라 영화 보고 했던 탈핵 정책이 잘못됐다는 말을 못하니까 고집스럽게 가는 거죠. 거기에 국민들은 끌려가고 있으니 저는 우리 국민이 답답합니다. 이건 무능도 무식도 아니고 이거 고집인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기기관차, 전기차 자랑하면서 전기를 싸게 공급해줘야 전기차나 전기기관차가 효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원전은 왜 못하게 하냐고요. 세계 최고의 기술은 왜 죽이냐고요. 참 답답합니다. 1월 4일 날 원주에 가서 우리 폼 잡는 대통령 진짜 폼 잡고 싶으면 원전 다시 재개하면서 준공식, 기공식에 가서 한 폼 한번 잡아보세요.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원전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원전 전도사가 된 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진짜. 제가 뭐 탈핵 비판도 내고 한국의 핵주권도 내고 후쿠시마 사고는 이것이다 뭐 이것도 내고 한 건데 공부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공부 안 한 사람은요 문재인 대통령처럼 저런 헛소리나 하고 다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전기차, 전기기관차 늘리려면 대한민국은 원전을 더 지어야 합니다. 오늘의 저희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